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계 최고의 겨울 축제 2018 크라운 혜태배 32강 8경기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홍민표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라운 혜태배는 시간 누적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누적제의 장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 시간 누적제라는 것이 이렇게 본인이 빨리 착수하면 할수록 어떤 시간이 좀 세분되는, 좀 벌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서 좀 당연한 자리에, 예를 들어 단수를 쳤을 때 따먹는다든지 그런 좀 당연한 자리에서 빠르게 착수를 함으로써 좀 시청자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리에서 빨리 하고 다음 장면을 볼 수 있고, 선수들은 세이브를 해서 그 시간을 중요한 순간에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방법이 좀 합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도감만큼 재미난 본 대회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2018 크라운 혜태배는 한국기관이 주최 주관하고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네, 우승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이 주어지고요.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예선전은 남녀 모두 스위스 리그 5회전으로 쳐졌고요. 본선은 32강 토너먼트입니다. 네, 결승전은 3번 승부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박정환 구단의 신서 구단의 그 결승전 정말 인상 깊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쟁쟁한 기사들이 역시 16강에 이름 올렸고요. 오늘은 박건호 선수와 김진희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이 대결에 관전 포인트를 하나만 꼽자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천지영 대 노력형의 대결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천재형인가요? 네, 뭐 김진희 선수 워낙 좀 통통 튀고 이제 발상도 아주 자유롭고 이제 그런 선수로 잘 알고 있고요. 박건우 선수는 정말 또 성실합니다. 그런 또 성실한 모습이 이런 통통 튀는, 마치 뭐 이제 배짱이야 개미, 뭐 토끼야 거북이 같은 그런 또 경주가 또 떠오르는데요. 그런 비슷한 내용의 바둑이 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천재형과 노력형 중에 누가 승자가 될까요? 그럼 오늘의 두 주인공 만나러 대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018 크라운 혜태배 본선 32강 8번째 경기입니다. 박건우 선수와 김지 3단의 대결인데요. 네, 지금 보신 선수가 박건우 3단이죠. 네, 현재 국가대표팀 소속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진득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선수고요. 네, 올해 바둑 리거로 발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휘 3단입니다. 뭔가 김진희 선수 하면 좀 자유로운 영혼? 그런 것이 좀 많이 떠올라요. 네, 약간 예술가 타입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만큼 그런 또 성향이 또 바둑에도 잘 드러날 경우가 많고, 그런 좀 재미 요소에서 아주 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성격도 그렇지만 바둑도 약간 통통 튀는 바둑 같아요. 네. 네, 초반부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진행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 보는 진행인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모양인가요? 이게 지금 여기 화점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수순을 유추해 본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걸치자 백이 이제 받아주지 않고 이쪽을 걸치고, 그러자 협공을 하고 붙여서 네, 호치고, 이 모양 옛날에 그 이세돌 알파고 1국이죠. 그때 알파고는 띄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은 배석이 다르지만 띄고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붙였어요. 이거 박건호 선수가 붙인 거죠? 연구가 돼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이런 좀 과감한 선택은 평소에 좀 연구를 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잡아준다면 이제 위로 끊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요. 지금은 반대로 이제 김진희 선수가 상당히 감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느는 선택도 있었거든요. 이 치고 이은 걸로요. 그때 이 자리에서 3단 저침을 할까봐
그것이 좀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싫었다. 여기서 백이 손을 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거 손 빼는 건 안 돼요. 손 뺀다면 그게 이 자리에 늘고 뛰게 된다면 네, 뭐 더 이상 행막하기가 어려워요. 아, 여기서 행마기가 껄끄럽네요. 네, 찝히는 게 노출되어 있어서요.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둘 것인지 혹은 이렇게 쳐서 둘 것인지 혹은 뭐 이런 쪽에서 흐름을 구할 것인지 이건 조금 강수 쪽에 속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기사는 이번 대회가 두 번째 출전이고요. 지난 대회 역시 16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상대 전적은 김진 선수가 이전 2승을 거두고 있네요. 네, 김진 선수는 사실 지난 대회 때 이 시간 누적 방식에서 10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10분이 끝날 때 뭐 한 20분 남아있는 약간 그런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거의 손흥민 구단이 온 줄 알았어요. 네, 거의 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초를 한 수당 20초를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은 평균 20초를 안 썼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뒀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천장의 기사이기 때문에 이 감각이 빨리빨리 떠오르나 봐요. 네. 자, 여기서 백이 어느 쪽을 붙여야 합니까? 요즘에는 이쪽을 많이 붙이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요. 여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하변이 좀 비어 있어서 그렇게 지켜준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뒷문이 열려 있어서요. 네. 하지만 박건호 선수는 이제 평소대로 배석보다는 이쪽으로 두는 게 일단은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붙였고 뭐 마치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듯 김진희 선수는 역시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인가요? 네, 그런가 보네요. 여기 느는 선택도 상당히 빠르네요. 네, 이게 이렇게 이으면 밀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기 약점도 좀 노출되어 있어서 좀 생각해 봄직도 한데 김진 선수의 선택은 빠릅니다. 당장 끊는 것은 늘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백이 끊어가고 싶은 자리 같은데 네, 당장 끊기에는 이제 역시 늘었을 때 가는 것과 잡는 것이 맛보기라서 뭔가 이제 교환이 된다면 이런 교환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바로 끊어갈 가능성이 일단 여기는 늦춰 받아주네요. 뭔가 교환이 된다면 이제는 이제 끊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죠. 네, 이 교환이 득이니까요. 혹은 이렇게 꽉 막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다르게 흙이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네요. 네, 지금은 두더라도 이제 단수니까요. 따일 때 이렇게 잡아간다면 이건 백이 성공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있는 건데요. 근데 과연 이 교환이 득인지 모르겠어요. 있고 나서 끊으면 그게 또 버리기가 좋아져서 쓱쓱 그렇네요. 맞기가 좋아져서 네, 좀 더 확실한 의미는 있지만 약간 백도 중복이 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네, 그게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바로 끊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바로 끊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봐야 하는 게 이제 여기 끊고 이게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막았을 때 젖힐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의 전투가 예상되는데 이거 흙도 좀 떨리거든요, 사실. 네, 흙이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연결이 잘 안 돼서요. 그렇다면 흙도 이제 단수를 치거나 해서 버려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있는 교환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잡아둔다면 네, 됩니다. 두 기사는 예선에서
김진 3단은 3승 2패, 박건호 3단은 4승 1패를 거두고 올랐습니다. 특히 박건호 3단은 나형 구단에게 패배한 이후로 4연승을 거두고 8위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10경기도 7승, 한 배 나쁘지 않고요. 뭔가 성적이 좀 올해 좀 포텐 터진 느낌이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이게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이게 올해는 뭐 바둑 리거로서 활약을 하고 뭐 물론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더 뭔가 더 보여줘야 될 선수예요. 지금 올해 정도면은 그렇게 본인 스스로 썩 만족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제3회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JTBC 챌린지 매치 3차 대회에서는 7회전, 즉 4강까지 네. 진출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갈까지 뭐 설현준, 백홍석, 김승재, 강승민 등도 많은 선수들의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만큼 좀 자신감도 붙었을 것 같은데 특히 바둑 리거가 됐어요, 올해. 네, 또 사지명으로 이제 발탁이 되었고, 물론 이제 기대한 것만큼 이제 성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올해 사실 이제 바둑 리그 폐막식이 있었거든요. 신인 후보에 올라갔을 정도로, 그렇군요. 네, 물론 같은 팀인 이제 박하민 선수에게 그 신인 자리를 이제 뭐 빼앗겼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양보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박하민 선수가 워낙 잘했죠. 올해 워낙 잘해가지고 또 특히 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고 강자들을 꺾으면서요. 그렇죠. 근데 내심 이제 신인왕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받고 싶었을 텐데 뭐 이제 다른 상을 노려야겠죠. 개인상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바둑 리거로서 7승 10패. 특히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팀이 박진솔 선수에게 거둔 승리도 굉장히 값졌거든요. 네,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박진수 선수가 정관장에 사실은 보배 같은 선수인데 그렇죠. 네, 그런 선수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또 인상 깊었고 물론 복수를 당하긴 했어요. 3차전 때. 여러모로 지금 현재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빠르진 않은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노력형이니까요. 정말 꾸준히 발전된 모습 보여주겠죠. 네. 자, 지금 좌하기가 일단락되었는데 이 결과는 5대5로 봐도 될까요? 뭐 이 정도라면 서로 이제 만족했다 볼 수 있고요. 흑은 좀 발빠르게 처리를 하고 걸쳐가는 데까지 선착을 했고 백은 뭐 안정감 있게 자리 잡았거든요. 모양이 상당히 깔끔하죠. 더 이상 그 이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돌들이 되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백 입장에서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흑이 걸쳤을 때요. 백이 두 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 일단 받는 것은 흑이 벌린 자세 좋아서 협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모양에서 백이 한 칸 낮은 협공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슈처처럼 이렇게 높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이제 낮은 협공을 할 때는요. 이게 뭐 씌어가나지 했을 때 뭐 밑으로 기어도 괜찮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기어도 괜찮을 때 이제 보통 밑으로 이제 협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한 점을 이제 살리는데 원활히 살릴 수 있다. 그때 이제 둡니다. 좀 깊숙하게 협공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두 칸 높은 협공은 이런 식으로 띄고 씌우는 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별로. 두렵지 않나요? 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한 칸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박건호 선수 내심 이제 이 돌을 이제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점만 협공한 게 아니라 여기 둠으로써 여기도 지금 협공했다. 양협공이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흑이 한 칸 뛰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백한점이 공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양걸침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뭐 3-3은 안 될 것 같아요. 3-3은. 왜냐하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사실 백돌들이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두터워요. 여기 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2석점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나중에 일방적으로 쫓겨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양걸침 같은 걸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좀 뭔가 교두보를 좀 마련해 줘서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쪽을 좀 생각해 보고 싶긴 해요. 물론 공격적인 성향의 기사는 그래도 뛰고 나서 쉬어가는 거 생각해 보긴 할 겁니다. 일단 쉬어가는 게 혹해 보이긴 하잖아요. 네. 쉬어가면서 은근히 이돌에 대한 간접 보강도 하고 물론 이제 실속이 없을 수가 있죠. 좀 뭔가 해픈 느낌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 포석에서의 선택은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아서요. 유불리가. 네. 대범하게 한 칸을 띄웠습니다. 다음에 보자로 씌우겠다는 생각이죠. 네, 이거는 김진 선수가 쉬어가는 선택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여기도 있어요. 이런데도 은근히 쌍방간이 안형의 급소라서 네, 이런 자리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네, 이정석의 마지막 수는 흑이 원래는 2선 눈목자인데요. 네, 그 자리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예상외로 조금 소극적으로 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석 자체가 잘 쓰여지지가 않는 정석인 게 흑의 입장에서 잘 두지 않는 정석인가요? 네, 흑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나중에 기본적인 활용이 남아 있고 일로 이제 둬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둬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좀 활용 당할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정석의 흑의 장점은 중앙으로도 진출하고 이쪽으로도 안형도 갖추면서 응원을 한다. 약간 그런 맥락이거든요. 김진 선수가 이정석 선택한 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백에게 활용당할 여지가 많긴 하지만 지금 배석에서는 흑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수로군요. 네. 김진 3단은 2013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빠른 나이에 입단을 했고요. 입단하고 난 뒤에 바둑리그로도 활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저축 은행배 전국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안동에서 대회가 치러졌었는데요. 이제 1박 2일로 이제 대회가 치러졌어요. 1박 2일로. 첫날은 예선에서 이제 본선 첫 판까지 뒀을까요? 그리고 둘째 날에 뭐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체력 소모가 이제 크다면 클 수 있고 또 기세를 탔을 때가 좋아요. 기세를 탔을 때가 본인이 이제 기세 탔을 때 그 기세를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제 다음 대국을 두고 하는 게요. 그 당시 김진 선수의 기세가 상당히 좋았고 우승하기까지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좀 자신감이 붙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특히 속기바둑에 조금 특화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안동에 좀 내려갔었는데 안동 소주의 그 매운맛을 좀 느끼고 본때를 네, 당하고 좀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 안동 그 바둑 협회 그리고 협회장님도 그렇고요. 또 안동 협회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이 또 참저축은행 그 회장님이 또 후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또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또 바둑계에 대한 그런 애정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네. 상당히 좀 기분 좋게 내려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그 대회가 상금 2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프로암 오픈 대회에서 이제 가장 큰 금액의 대회였죠. 그 전에는 이제 문경세제배, 노사초배 같은 경우에는 우승 상금이 700만 원짜리 대회였고요. 그것도 사실 증액이 된 겁니다. 네, 이틀에 700만 원이니까요. 네, 증액이 된 거고 좀 참저축 은행배 같은 경우에는 좀 내심 사실 이런 프로암 대회가
오픈됐을 땐 좀 기대하던 부분이긴 해요. 좀 파이가 커지는 것에 대한. 그래야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참저축 은행배 같은 경우가 딱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이제 기대와 박수를 받았던 이제 대회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 수혜자였죠, 김진희 선수가. 이 선수가 천재형의 기사인 만큼 본인이 기세 타면은 또 무섭거든요. 네. 자, 일단 박건호 선수는 단단하게 일단 자기 형태 지키고요. 두 칸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방치하면 흑에게 오히려 압박을 당했을 때 이 석점이 집도 집이지만 안형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못 살아있는 미생으로 변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잘 지켜두었고 김진희 선수의 이쪽 방향의 날짜 그리고 걸쳐왔을 때 침착하게 받은 이 선택은 특히 두 번째 선택 네, 상당히 침착하게 느껴집니다. 귀를 확실하게 지켜도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던 지킴 수법이에요. 최근에는 워낙 좀 빨라지다 보니까 이런 수를 방치한 채 뭔가 다른 넓은 데를 많이 두거든요. 근데 애초에 사실 이창호 구단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킴이죠. 이 한 칸 땡기 지킴. 네, 침착한 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간혹 가다가 백이 한 칸으로 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네. 흑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쪽이요. 여기인가요? 네. 이렇게 된다면 여기 찌르고요. 찌르고 여기서 중요한데 여길 끊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돌 없습니다. 여길 끊었다가는 여길 단수당해서 끊겨서 이건 완전히 난리가 나요. 그러네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씌울 때는 찌르는 여길 건 찌르고 괜찮은가요? 네 찌르고 여길 찌르고 핵심은 이제 아래로 끊어야 된다. 아래쪽으로. 네 만약에 이렇게 단수 치면은 그때 끊는 겁니다. 양단수네요. 이때는 이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못 노리죠. 따야 되는데 그때 따면은 이 자충이 풀립니다. 이제. 네. 자 시절에는 밀었고 이것을 따면서 뭐 집으로도 벌고 반대로기 이어지면은 나중에 치중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좀 확실하게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박건호 선수는 굉장히 단단한 바둑을 좋아하는군요. 네, 기본적으로 단단합니다. 뭔가 단단하게 지켜두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빈틈을 찔러 들어가는 그 날카로움이 상당히 날카로운, 좋은, 예리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짤이 욕심 나잖아요, 사실. 거기 너무 두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원래는 이렇게 막아가는 게 좋은 자리인데 지금은 여기 막는다고 뭐 크게 얻는 게 없어요. 여기 백이 이런데 딱 벌려버리면 여기 뭐 세력 쌓아서 얻을 게 없잖아요. 지금 공격 대상도 없고 집으로 만들 수도 없고 오히려 찝찝해져요. 여기 띄우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역습당하는 게 찝찝해집니다. 그래서 집으로도 크고 5분 남았습니다. 두 점 압박하고 여차하면 나중에 미끄러져서 이돌에 대한 응원할 수 있는 좀 다목적인 자리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가. 여기서 백이 날일자로 씌어가는 건 성립하지 않을까요? 아 이쪽으로요. 아닌가요? 뒤쪽이 조금 약한 아 것 같아서. 이쪽으로요. 네. 아 예 이거 이런 수 둘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흑은 이제 뭐 싸우기보다도 그냥 밀고 그냥 살아버리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막으면 그냥 젖혀서 네 살고 나서요. 이런데 나중에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백의 빈틈을 노리는 거죠. 네. 자, 입구자 나왔는데요. 사실 바둑 팬분들이 저런 입구자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저 네. 입구자가 약간 느려 보이잖아요. 네.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순가요? 그러니까 날일자 안 될 때. 아, 이거는 이제 당장 나와 붙여 끊으면 좀 축이 안 되잖아요. 축이. 네. 축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가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당하자니 답답해지고 여기도 커지잖아요. 모양이 커질 수 있으니까 견제도 할 겸 이 두 점도 돌볼 겸 행마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이면 바로 젖혀가서
견제 눌러갈 수 있으니까 네. 그 장점이 있는 한 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날일자가 안 될 때는 입구자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마가 이제 한 칸 날일자, 입구자, 뭐 받전자 등 많잖아요. 이제 중앙으로 한 칸 띄는데 악수 없다. 근데 지금 배석을 봐야 돼요. 방향성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한 칸 띄면은 물론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처럼 여기 들어왔다 보세요. 이 전장 자체가 지금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쪽 중앙 쪽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반대로 지금 이렇게 됐다. 아까와 비교해 보면은 전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입구자가 느리지만 정말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수군요. 네. 네, 오히려 이쪽이 가치가 크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봉쇄가 되어 있다고 치면요. 그때는 뭐 한 칸을 둘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흙에 추격할 때 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배석 정도라면 입구자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하물며 여기도 없을 때는 네, 한 칸으로 이쪽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백이 날일자로 씌워가자 손을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 받아주면은 약간 그 활용이 되면서 이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네, 여기 생략했어요.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붙인 수. 백이 반발하는 수는 없을까요? 반대편 더 치는 수라던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한 점 제압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싫다면 반발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밀어서요. 근데 이게 뭐 2단 젖히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반발했어요. 그렇다면 미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강력한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강력해서 네, 지금 어질어질한데 이거 이 정도면은 한 점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성의를 보이면 흑도 이제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고 여기 끊었을 때 이 싸움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흙이 살잖아요. 네, 따는 순간에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 둬야 되죠. 근데 이게 약간 그 먹고 취한다는 거 있잖아요. 잡을지도 의문인데 먹어도 먹은 게 아니라는 그거요. 네, 이런 식으로 막 막혀버리면 깨끗하게 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폐에 가깝게 모양이 날 것 네, 같아요. 패나기만 하더라도 큰일 납니다. 여기 다 눌러 막히고 패내면은 백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백이 이제 여기 안 치고 나서 두 점머리 두들기는 게 부분적으로는 급소예요. 하지만 하나 젖혀두고 나서 폭 뛰어 들어가면 백집이 다 없어졌죠? 네, 다 사라졌어요. 지금 박건 선수 지금 김진희 선수죠. 잡는 수익기 아마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역시 잡아가죠. 이 크라우테베는 타협안이 있고 채강이 있으면 거의 채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신의 기사들이잖아요. 어린 기사들. 패기 넘치는 그런 패기가 살아있는 기사들이니까 어쨌든 좀 노련한 기사들은 이제 우세할 때만큼은 좀 타협안을 많이 찾아요. 근데 지금 특히 이제 크라우테베에 참여하는 기사들이 만 25세 이하 선수들이잖아요. 정말 피가 끓어올 때죠. 네. 근데 이게 김진 선수가 방향성이 이런 교환들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타협성이 강한 선택이에요. 만약에 흙이 단수치지 않고 그냥 잡았더라면 좀 더 강력한 네. 수였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타협이냐고 말씀드리면요. 이런 교환을 하니까 백도 자세가 다 잡혀 있거든요. 백도 약한 돌이 지금 살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그냥 잡았으면은 이쪽 백도 그렇고 여기 백도 그렇고
좀 불안 요소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건 서로 살고 하자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백집을 좀 깬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네, 부분적으로는 백집을 그러니까 집으로는 분명히 이득을 봤어요. 대신에 백은 이제 이쪽에 먼저 둔 돌이기 때문에 선수를 잡고 우변을 취한다면 그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변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맞고 잡거든요. 이거. 수가 선수성이네요. 맞고 잡기 때문에 제법 크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박건호 선수 1998년생입니다. 2015년에 입단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바둑 리거가 되었습니다. 네, 98년도생 기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현재 국가대표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사들은 이제 박건호 선수, 박하민 선수, 그리고 송지훈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관장 황신단에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 보였고 오늘 사실 또 상을 탔어요. 또 퓨처스리그 다승왕을 탄 이제 송규상 선수. 그렇죠. 네, 이 네 명의 기사가 또 상당히 평소에도 많이 친한 기사들인데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에게 또 긍정적인 또 자극제가 돼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하진 총사가 그랬었죠. 네, 서로의 좀 선의의 경쟁도 하고 평소에도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면서 보기도 좋고. 자, 승부 예측은 백 쪽이 약간 낮다고 하는데요. 백이 좀 약점이 없어서 그럴까요? 뭐 저 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2대 48 정도 될까요? 지금 뭐 팽팽한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젊은 기사답게 역시 초반부터 돌들이 맞붙었습니다. 자, 중앙전 시작되겠는데요.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